뚱 치면 띵 이렇게 가죠. 근데 우리 가야금처럼 똥똥 이렇게 하잖아요. 농이라고 해서 이게 똥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가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기묘하게 음에 대한 어떤 음계들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정비례의 관계에서 규칙적 비례의 관계에서 음이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 음계를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죠. 이게 물론 지금 많이 굴절이 되어 있지만요. 평균이 위로 바뀌었지만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나왔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피타고라스처럼 한 음계에서 도를 3분의 2 간격으로 해서 3분의 2의 비율로 바꿔나가요. 그 높여가면요. 3분의 2는 완전 오더거든요. 그럼 도 다음에 솔이 나와요. 솔 다음에 레, 그다음에 레 다음에 라 다음에 파, 샵이 나오고 그래서 도샵 헷갈립니다. 여튼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12개 한 음계 다 나오고요. 그런 어떤 수적 비례관계 간격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그 자체가 하나 어떤 그 비례적인 관계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악기라는 것 자체가 이미 비례적인 어떤 관계에서 그 배음의 비례적인 관계였던 거와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띵 하는 이 악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 구조 보면 동사가치음들을 보면요. 이 정확한 우리나라 음 표기는 아니지만요. 이게 일정한 간격을 갖는 간격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로 간에 공상감각의 간격이 없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어떤 그 차이가 나타나면 간격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서양의 음악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의 비례 관계에서 조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화음 구조가 만들어지지 있지만 우리나라 그 음악은 서양적인 기준이 되자면 적어도 서양 음악의 기준으로 봐서는 화음이 없습니다. 멜로디 중심의 음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 음악은 화음 중심의 음악을 우리나라는 멜로디 중심의 음악으로 바뀔 수 없다는 이유.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 대중가요도 그랬다. 197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지배권은 은하음기, 단음기, 장단기에 대한 일본식 모음기나 우리나라의 민요였는데 민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민요가 화음이 없기 때문에 주로 멜로디 중심의 도표라는 말이 나타나는 대중음악에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기의 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단순히 툴의 그냥 중립적인 어떤 툴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음악의 어떤 체계나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전자악기 같은 경우에 디지털 악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 전통적인 악기와 달리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음이라는 파형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파형은 그 옛날에 그 전통적인 서양의 악기들은 띵 내면 규칙적인 소리만 어떤 간격의 소리만 나게 만들고 그다음에 도와 도 샵의 사이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물론 바이올린 현악기 같은 건 다 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조율을 통해서 그 악기들을 조율을 통해 가지고 다 고정시켜 놓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간격으로 자르는 것이 정확한 간격으로 자르는 것이 얘들 음악의 구조였죠. 하지만 전자악기의 그 디지털 전자악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알고리즘을 짜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요. 사실 그 사이에는 무수한 간격의 음들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간격의 음들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음들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마이크 음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런 기술이 똑같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라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것이 똑같이 될지 안 될지 실제 음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귀에서 구별이 안 될 만큼 되게 하이퍼 리얼한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생각일 거예요. 근데 이런 음들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냐면 이런 음들을 가지고 전자음악들을 주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에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전자음악을 좀 배웠었거든요. 90년대 초반에요. 근데 90년대 중반이다. 근데 전자음악을 하면서 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제 선생님이 저보다 거의 한 15살 이렇게 아래인 애였는데요.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컴퓨터 음악 배우고 싶어서 배우다가 선생님 근데 컴퓨터 음악 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질문하고 처음이거든요. 너 철학하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 되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멀뚱하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거 다른 악기랑 똑같이 만들어내야죠.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노래방에서 만드는 게 노래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려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갖고 있는 미덕이라면 변형 좀 잘하고 리코딩 잘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것밖에 더 있겠네요. 저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몰랐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대중음악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알고리즘 음악을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창조적인 음악을 많이 하시고 외국에 특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일단 노이즈 음악들을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음들을 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악기와 전통적인 악기와 전혀 다른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툴이 생겼다면, 악기가 생겼다면 여러분 옛날 거랑 똑같은 거 내고 싶겠어요? 뭔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걸 한번 내보고 싶겠어요? 당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할 수 있는 뭔가, 예전에 못했던 건 뭔가 하는 것들, 그런 것 쪽으로 개발이 되겠죠. 그게 바로 그때 이제 미덕이 나오는 거겠죠. 사진이 마치 그렇듯이 사진이 회화가 아닌 사진 자체만 해도 미덕이 발휘되듯이 전자악기라는 것도 그런 쪽으로 미덕이 발휘되고, 그러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가 나면 이때까지 음악에서 거의 추방됐던 모든 음들을 다 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음악도 보면 되게 괴상하죠. 소음 같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그 소음들로 음악을 만들면 음악들을 연결시켜야 돼. 음들을 연결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면 음들을 연결시켰을 때 화음이 있을까 없을까? 화음이 있을 수가 없죠. 네? 불규칙한 화음이 어떻게 있어요? 수적 비례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더 급진적인 멜로디도 없어요. 여러분들 소음음악 듣고 알고리즘 음악 듣고 멜로디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안 되죠. 멜로디가 깨져. 그럼 남는 게 뭐냐면 거의 리듬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리듬이 기본 단위에서, 물론 리듬도 파괴해버립니다. 실제로 리듬도 파괴하지만 리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되게 그 리듬에 천착하면서 리듬으로서 그 음들을 되게 묶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리듬 중심으로 되게 가겠는데, 이거 되게 보면은 이게 대중음악에 그대로 나타나요. 대중음악 보면 여러분들 그 요즘 보면은 댄스 중에 유행하는 댄스 뭐예요? 테크토닉 있죠. 테크노 음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테크노 음악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바로 뭐냐면 댄스곡들이죠. 하우스 뮤직이라든지 아니면 레이브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트립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실제로 보면 이게 댄스랑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듬 댄스. 근데 이 전자악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테크노 악기가 그러니까 리듬이란 이 연관성을 가지고 나왔다는 걸 우리가 되게 아이러니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리듬이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음악 이론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한 화성적 패러다임, 화음적 패러다임에 대한 반발입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화음적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수적인 비례관계에서 딱딱딱 구축하는 것들이죠. 되게 수학적이죠. 수학적인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계산적인 수학적인 수시적인 체계에서 만들어지는. 근데 리듬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서양의 전통적인 모더니즘 음악들은, 그러니까 모던한 그 근대 음악들은 없었는데 있었죠. 4분의 4박, 4분의 3박 다 있었죠. 근데 그건 리듬이 아닙니다. 리듬이란 건 뭐냐면 시간으로 쪼개는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음을 쪼개는 단위는 있었죠. 그걸 박절이라고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그건 되게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화음적인 사고처럼 되게 그 기계적입니다. 리듬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산, 토끼, 토끼야 이렇게 잘리면 산, 토끼, 토끼야 이렇게 아싸 이렇게 할 때 들어가듯이 뭔가 리드미컬하게 뭔가 강약이 들어가서 심리적인 나타나는 요동을 주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 보면 따닥 둥뚝 둥뚜둑 둥뚝 이렇게 하죠. 시간적으로 끊어진 게 아니라 말하면 리드미컬하게 끊어진, 이걸 흔히 말하는 비서우권 음악에서는 그루브가 있다고 그러죠. 이런 그루브들이 있는 게 바로 리듬이 있다는 거. 이건 리듬을 박절로 시간적인 박절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의 사람들이 요동친 하나의 어떤 그런 그루브로 쪼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서양 음악에서는 근대 음악은 사실 어떻게 보면 리듬인 존재, 그러니까 리듬이 있었던 것처럼 리듬이 우리 식들에 의해 개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리듬은 진짜 개무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리듬에 대한 반란이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보면은 사실 힙합이나 랩 음악의 리듬의 반란이잖아요. 근데 현대 음악에서도 똑같은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화음에 대한 어떤 반란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 추상화되고 말하자면 하나 어떤 관념화된 어떤 그 음에 대한 어떤 체계에 대한 어떤 반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 악기를 통해서 전자 음악이 줄 수 있는 하나의 미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는 그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한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리듬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리듬이 부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여러분 그 서태지 8집 있잖아요. 모아예요.